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힘든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근원에,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바로 권력입니다. 단순히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세상을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근원적인 힘, 이것이 바로 권력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이 권력의 본질에 대해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특히 니체의 권력 의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딱딱한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고 편안하게 풀어볼게요. 니체는 권력을 단순히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권력이란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영능,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권력 의지를 통해 힘을 발휘하고 사용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저 근원적인 힘, 살아있는 모든 것의 본질이 바로 이 권력 의지라는 겁니다. 니체는 이 권력 의지를 가진 존재를 주인과 노예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높은 수준의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세상을 판단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의 힘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주인은 외부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충동과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따릅니다. 이들에게 삶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투쟁이며, 그 과정에서 발휘되는 강인한 의지가 바로 권력 의지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노예는 낮은 수준의 권력 의지를 가집니다. 그들은 주인의 가치나 사회적 통념에 갇혀 자신의 권력 의지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의 힘에 의존하거나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노예의 도덕은 주인의 강인함과 반대되는 겸손, 연민, 자기 희생 등을 긍정적인 가치로 내세워 스스로의 약함을 정당화하고 주인에 대한 복수심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니체는 당시 서구 사회를 지배하던 전통적인 철학이나 종교, 도덕, 정치 사상들이 오히려 인간의 건강한 삶을 약화시키는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도덕과 플라톤주의적 형이상학이 인간의 본능적인 삶을 억압하고 허약한 삶의 방식을 강요한다고 보았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 의미가 있다는 기존의 믿음을 버려야만 진정한 니힐리즘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죠. 이를 가치 전도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가치들을 전복시키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니체는 사물은 없고 특정한 관점에 의한 조망만 있다고 말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해석의 해석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석된 결과라는 것이죠. 모든 해석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깊이와 층을 이루며 쌓여 있다는 것이 그의 관점주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고유한 관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그 과정에서 각자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처럼 니체의 권력 의지는 단순히 정치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이루는 생명력이나 활력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자기 자신을 더욱 확장하고 강화하려는 본능적인 충동,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바로 권력 의지인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인 힘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넘어선 존재의 근원적인 역동성을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니체의 권력 의지 개념은 다윈의 진화론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윈이 생물의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을 통해 종의 진화를 설명했듯이 니체는
인간의 삶과 사회, 역사를 생존 욕구나 본능적인 충동, 생명력의 우월성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을 우주 전체에 적용한 형이상학적인 원리로 보았습니다. 생명체가 자신의 힘을 확장하려는 본질적인 욕구, 즉 끊임없이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라는 통찰을 제시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레즈는 니체의 권력 의지를 차이의 철학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들레즈에게 권력 의지는 단순히 우열을 가리는 힘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이는 현대 정치 철학에서 타자성, 즉 다른 존재들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다양성을 강조하는 맥락과도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들레즈는 니체의 권력 의지를 통해 기존의 통념과 규범에 저항하고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보이는 철학적 동력을 발견했습니다. 즉, 권력은 단순히 지배하고 억압하는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한 권력 의지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생명력 가득한 의지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개성과 잠재력을 꽃피우는 것도 일종의 권력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고 세상에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권력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의 모습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동양 고전에서도 권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한비자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법과 권력의 본질을 국가 통치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권력이란 법을 통해 국가를 질서 있게 다스리는 힘이자 통치자가 백성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인 도구였죠. 한비자는 인자한 통치나 도덕적 교화보다는 명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권력을 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법치주의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통치 철학이었으며 이는 국가 권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비자에게 권력은 군주의 절대적인 통치 기반이며 백성들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핵심 원리였습니다. 반면 현대 철학자들은 권력을 좀 더 넓고 미세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을 단순히 국가나 통치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세하게 퍼져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권력이 병원, 학교, 감옥 등 일상적인 제도와 실천 속에서 작동하며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현된다고 설명합니다. 푸코는 지식과 권력이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식이 권력을 생산하고 권력은 다시 지식을 통제하며 순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의학 지식이 발전하면서 의사에게 치료와 진단의 권력이 부여되고 이 권력은 다시 질병을 정의하고 환자를 분류하며 치료법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제도를 통해 특정 지식이 권위를 얻고 그 지식을 습득한 자에게 사회적 권력이 부여되는 것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푸코는 이러한 권력의 작동 방식을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지식과 규범들이 사실은 특정한 권력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은 항상 부정적인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력은 때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등은 기존의 불합리한 권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권력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권력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참여를 통해 행사되며
집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동력이 됩니다. 공정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도 권력의 긍정적인 측면이며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권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는지, 어떤 의견에 동조하고 어떤 의견에 반대하는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와 같은 개인적인 선택에도 권력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해석하고 우리만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유행을 따를 것인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할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결정조차도 외부의 권력에 대한 반응이거나 내면의 권력 의지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브랜드가 부여하는 이미지에 영향을 받거나 혹은 그러한 영향력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소비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미묘한 권력 관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과 생각 속에도 권력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이야기한 권력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우리 안에 내재된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강력한 생명력인 동시에 사회를 움직이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복합적인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할까요? 니체의 권력 의지 개념을 통해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잠재적인 힘을 인식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남의 기준에 맞춰 살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욕구와 의지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니체가 말한 강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권력 의지가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힘을 과시하거나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자세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타인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고 동시에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권력은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권력은 개개인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모여 시너지를 발휘하고 더 큰 선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니체의 권력 의지가 단순히 지배의 욕망이 아닌 생명력과 창조의 의지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힘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발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권력 의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바로 권력 의지를 시험하고 발휘하는 장임을 기억하세요.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선택 속에서 우리의 권력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크고 작은 권력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권력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분명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